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두 번이나 미뤄졌던 이른바 명락회동,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부터 오늘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명락회동이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이제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두 차례나 연기됐다가 어제 드디어 두 분이 만났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이 이른바 이 명락회동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의 의미가 뭘까? 그냥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전현직 대표가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뭐 서로 잘 지냈냐 이런 덕담이나 주고받으려고 만난 건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아주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뭔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난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우리 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두 분의 만남이 그냥 덕담이나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자리로 끝난 건지 아니면 정말 당의 단합 또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뭔가 결연한 자리가 됐던 것인지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저는 좋은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평가할 만한 자리였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 자리가 무슨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이제 장인상 때 이낙연 전 총리님의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귀국하시면 이제 보기로 날짜를 잡아서 하기로 했었죠. 약속을 했는데 두 차례 미뤄진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해 때문에 잡아놨는데 정말로 수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두 차례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논의된 내용을 배석했던 이제 김영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 두 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한 분은 현직 당 대표고 한 분은 전직 당 대표인데 여러 지지층을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이신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정말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두 분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 특히 양측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부분들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는 또 뼈아픈 말씀까지 두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발끈하던데 그렇게 다른 당 사정에 발끈하고 공격할 시간에 정말 수해 참사 복구하고 정말 국민들 삶 돌보는 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방점들을 좀 두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제 김영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배석해서 총 4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막걸리를 이제 곁들였는데 막걸리 2병 먹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치면 2잔씩 먹었다고. 많이 먹어요. 2잔이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막걸리 2잔 먹으면서 현 윤석열 정부의 폭주, 또 국민의힘의 어떤 잘못하는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데 큰 공감대를 이뤘다. 그게 성과다. 성과라기보다는 거의 공감대를 이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당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기조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 먹는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막걸리 각각 2잔씩 드시면 적당히 드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분이 좋았을 거고 그러면 최소 각일병씩은 예서 한 4병 정도는 먹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화기애애했다는 뜻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대변인께서는 보니까 이제 나름 두 분의 어떤 그 정치적 합의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키워드나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더 제대로 하라고 신호를 준 걸 이제 의미로 삼는데 사실 한마디로 그 회동을 제가 평가한다 그러면은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분이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총선 승리에선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이 말을 제가 정치 번역기로 돌리면은 비명계 당 분열시키지 말고 날 중심으로 뭉치세요라고 한 거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도덕성이 우선이고 최상의 상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혁신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되고 개딸들 수박 같은 그런 단어들 쓰지 말고 색출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번역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두 분은 레토릭으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사실 연기했잖아요. 예. 수해 때문에 연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폭우 때문에 연기하고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임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떼밀려서 한 거니까 그나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하시오라고 전직 국무총리와 현직 당대표가 시그널을 보낸 거고 네. 그 외에는 둘 다 각자 생각들 좀 더 지켜봅시다. 당의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는 모임이었고 앞으로 이 두 분의 미묘한 요 감정선과 지금의 정치적 해석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분열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갈래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단초들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의 단합을 얘기했는데 정치적 번역기를 돌려버리면 비명계 너네 자꾸 당의 단합을 흔들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날 위해서 날 중심으로 그러면 뭉쳐가지고. 비명계 중에서 친이낙연계는 몇 명이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의 주류가 이낙연계예요? 그렇다고 아니 친문 반 이낙연계 반으로 봐야겠죠. 자세한 상황은 민주당 대변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저기 박창환 교수께서는요. 지금 반 이재명계의 주축 구성 부분을 보면 친이낙연계가 압도적으로 비명계 중심이라든지 핵심을 차지하고 있나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나요? 좀 뭐 민주당 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 친명계 또는 뭐 비명계 이 어느 쪽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느 한쪽이 압도하고 있다면은 네.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양쪽 다 만나야 되는 이유는 헤어질 수는 없고 이혼은 못 하는데 네. 그래도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고 겉으로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공개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비공개인. 그러니까 네. 비공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 소위 명락 회동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주 또는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저께 안 나왔다라는 점이 지금 민주당이 참 앞으로 험난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아니 야당의 넘버원, 넘버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싸웠던 두 분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가 심각한데 이런 위기 속에서 야당의 넘버원, 넘버투가 만나서 대국민 메시지를 못 낼 정도로 내용을 겪고 있나? 그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어렵나? 그러면 정말로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는 회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싸움은 뒤에 가서 하셔라. 국민들 네. 안 보는 데서 하고 국민들에게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총리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경제 위기, 수출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뭐 TF를 좀 맡아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부분을 전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좀 인재도 모으시고 정책도 좀 내놔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이 이거지. 지금 뭐 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합이 우선이냐, 혁신이 우선이냐. 아니 혁신하잖아요. 혁신위원회 있잖아요. 혁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가 예.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좀 네. 그런 점에서 어제 회동은 너무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네.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어제 회동이 이제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기도 했는데 하필 회동에 앞서서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워낙 지지율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SOS를 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급하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측면도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박창환 교수께서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길이 뭐냐 이 시점에서 할 때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게 현 전현직 당대표가 만났으면 적어도 뭔가는 내놔야 되는데 당내 정치 투쟁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민주당과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층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중요합니다. 네. 비명계 할 것 없이 다 제 중심으로 뭉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적어도 나 그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네. 그거는 어쨌든 립서비스는 그거는 야당으로서는 동의해 주는데 뒷부분 대담한 혁신이 민주당 현재 필요합니다는 이야기를 무엇은 국민 상대가 아니라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향해서 하는 목소리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박장 교수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당에 나갈 바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 지금 갤럽 조사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통령 영부인의 쇼핑 논란, 또 무슨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 야당에서 자기들 까내는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소재라고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는데 민심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네.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와 정치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거 다 간파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네. 안 먹히는 거야, 씨알이.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대여 공세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갤럽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야당이 제대로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매일 물고 늘어지는 거 말고 당신들은 뭘 제시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당에 대한 공세가 전혀 먹히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앞으로 지지율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만나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났고, 전 우리 신 의원님이나 박 교수님 지적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네. 야당이 어떤 방향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 동감을 하고, 그런 기회의 자리는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들은 좀 원론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요. 네. 또 일부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지율 차이가 훨씬 앞선 조사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랄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랄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때 명품 쇼핑 5군데 호객을 당했다는 논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저는 정부 여당의 태도나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내놓는 반응들 한번 보십시오. 네. 말을 않거나 아니면 국가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정쟁으로 박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물론 그 역시도 뚫고 지나가는 게 야당의 저력이고 힘이다 하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이 모든 걸 정쟁화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쟁화, 결국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전현직 대표의 만남이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같은 상황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국면 전환용으로라도 활용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만약에 이 회동을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공개 비공개 문제를 저도 기자들하고 항상 상대하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압니다. 내막은 아는데 거기 누가 먼저 비공개 얘기를 하면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양측에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공개됐을 때 물론 기자분들께 많은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도 터지고 하면은 뭔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있겠죠. 하기나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 민생도 어렵고 경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알린다고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 지난번 1차 저희들이 그 장소를 종로 쪽에 한정식집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계속 언제 만날 거다. 기자분들이 공개는 거기를 다 했었잖아요. 취재한다고 일일이 다 종로에 있는 음식점도 다 전화했다는 거예요. 예. 그 가게에 대한 또 피해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또 디지털 양측에서 물려가서 다 찍고 하면은 그 일대에 또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봤고,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 좀 예상이 안 되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이낙연 대표님은 전 대표님은 지금 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언제든지 당의 공식적인 회의나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보신 자리 아닙니까? 계속된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두 분들이 야당으로서 좀 더 어떤 비전이랄지 정책 부분이 말씀하신 거는 또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